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해 떨어가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2학기 이제 첫 수업이죠. 이제 고려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1학기 때 구석기, 그러니까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래서 철기에는 이제 뭐 고조선부터 해서 연맹왕국,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다음에 그걸 통일했던 통일신라, 그다음에 위에 있는 발해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그걸 이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볼 거예요. 고려. 이제는 고려하고 2학기는 고려하고 조선을 나갈 건데.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지난 시간 우리가 1학기 때 본 것도 많았지만 고려하고 조선도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의 개요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한 4명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그 이후의 시험에서는 조금 중요한 왕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뭐 충렬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일단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는 4명의 왕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태조, 그다음에 광종, 성종, 마지막 고려의 공민왕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고려의 먼저 이제 정치를 볼게요. 고려를 이제 건국하는 것부터 볼 건데 사실 우리가 고려 건국은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통일신라의 하대, 신라 하대에 일어났던 후삼국 시대랑도 연계지어서 봐야 됩니다. 이제 10세기 이제 고려가 만들어지고 고려 초기에 다른 국제 정세는 어땠고 국내 정세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세기에는 발음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국외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외에 밖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랑 그렇게 싸웠던 당나라가 드디어 멸망합니다. 이제 고구려에서도 막 이겨내고 했던 거 있잖아요. 안시성 전투라든가 있었는데 양만춘 있었고 연개소문 있었는데 당나라가 그리고 또 뭐 있지? 그 통일신라가 당나라랑 나당 연합군을 지어서 이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켰잖아. 그 당나라야. 당나라가 되게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중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예요.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 그거를 5대 10국이라 그래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5개의 왕조가 등장해요. 량당, 진한주라고 해서 5개의 왕조가 되고 10개의 또 나라들이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우리나라보다 땅은 되게 큰데 나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이제 통일신라도 사실은 이제 혼란스러웠죠. 신라 하대 때는. 아무튼 중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요때 저 북방에 있었던 거란이라는 민족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거란은 민족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세운 나라가 요야, 요. 나라 이름은 요고, 민족 이름은 거란입니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방 민족들은 싸움을 잘한다 그랬어. 당시에 최고의 무기인 말, 기마병으로 되게 날렸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 탄다는 얘기는 지금의 전투기나 이제 탱크 같은 걸 몰 줄 안다.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잖아. 자, 이제 거란이 이제 성장을 했고 이제 중국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야. 이때에 우리 고려, 이때 정확히 얘기하면 통일신라 하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라 호족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라 하대 때 중앙 정치에 있었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정치는 안 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기네들 사치하고 또 서로 왕이 되려고 왕 자리를 넘보려고 왕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야. 그 중앙에서 중앙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방을 통제를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지방에서 유력한 촌주들이나 지방에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명망 있는 사람들 또는 지방에 있었던 군인들 또는 위에 정치에서 막 밀려났던 사람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 그게 호족이야, 호족. 호족들이 막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족들이 성장을 했고 또 하나 중앙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민생 안정 정책을 펴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 또 하나 귀족들은 자기네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왕하고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애들이 귀족인데 귀족은 백성들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 나 잘 먹고 사는데 관심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기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제 진성여왕 시대에 원종 애누에난 같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신라 호족들은 성장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봉기를 막 일으키는 거야. 이 농민들을 기댈 때도 이제 이게 실패해. 거의 다 실패하지. 농민들이 단합이 잘 안 되고 아직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정책 또는 이제 국가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이 없었거든. 실패를 하는데 얘네들이 기댈 곳이 중앙 정치에는 기댈 수가 없어. 그래서 호족들한테 유력한 호족들, 괜찮은 호족들한테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거야. 기대는 거야. 그러면서 호족들이 더 커져. 이 커진 애들 중에 대표적인 애가 이 견훤이라는 애가 있고 궁예라는 애가 있다라고 1학기 때 다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세운 게
백제, 후 고구려야. 후삼국 시대라 그래요. 나라는 두 개지. 대신 신라는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신라, 후 백제, 후 고구려. 요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가 도래를 했어. 처음에 후 백제를 세운 견훤은 900년에 했고 1년 좀 빨리 세웠다라고 보면 돼. 궁예는 901년이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라도 지역, 충청도를 조금 아우르고 있지만 전라도 지역 전주를 점령하면서 이제 후 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해 버리거든. 궁예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지도 나올려나 모르겠다. 여기다 할게. 여기다가 나올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송악이라는 여기 이제 한강이 흐르고 여기 이제 대동강이 흐르면 이쪽에 지우자. 한강이 흐르고 이 위에 지금 이제 개성인데 그 개성 땅이 옛날 송악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송악에다가 도읍을 정했는데 제가 지울게요. 처음에 이 송악에다가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강원도 철원으로 나라를 옮겨. 강원도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바꿔요. 뭐 태봉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세우고 이제 나중에 아무튼 여기 송악으로 가. 근데 그 왕건 같은 경우는 궁예 부하였단 말이야. 여기 있었을 때 이제 부하였겠지. 여기. 자, 아무튼 자, 왕건 볼게. 자, 이제 왕건은 궁예 부하로서 이 친구도 호족인데 얘 그 호족의 출신들이 되게 많다 그랬어. 예전 거 한번 다시 보면 돼. 그 설명은 스킵할게. 많은 호족들이 되는 그 경로가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쪽이 무역하기 되게 좋거든. 이쪽에 뭐 폐강진도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지금의 강화도라는 데 혈구진이라는 데도 가깝고 해서 무역하기 굉장히 좋은 지리적 위치야. 그래서 해상무역으로 성장을 돈을 많이 번 사람이야. 얘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이 호족으로 이제 성장을 했어. 왕건 같은 경우가. 왕건은 처음에는 궁예 부하로 들어갔지. 궁예 부하로서 이제 뭐 그렇게 처음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나주라는 데를 점령하면서부터 별표가 잘 안 됐네. 나주라는 데를 점령하면서부터 스타가 돼. 자, 볼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기 쉽게 여기가 이제 후고구려라고 하고 나라를 이렇게 그냥 지을까? 여기는 신라야. 신라 너무 크게 그렸네. 여기가 이제 후백제야. 후백제인데 얘랑 사이가 좋지 않아. 후백제랑. 근데 후백제 같은 경우도 이 견훤이 싸움을 잘해서 굉장히 강했던 나라란 말이야. 근데 여기 왕건이 배를 타고 이쪽 나주라는 데를 점령을 해버린 거야. 뒤쪽. 뒤통수를 때린 거지.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부터 나주를 점령하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그래서 시중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거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왕건이야. 후고구려랑 후백제는 좀 더 얘기하자면 신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펴지 않았어. 반신라적인 정책을 취했어. 왜냐면 농민들이 이 나라들을 지지해 주잖아. 반대로 누굴 싫어했다는 얘기야? 신라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고 또한 얘네 둘 다 호족에 대해서 조금 되게 강경하게 했어요. 왜냐면 다른 호족들이 나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호족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왕건은 좀 다른 정책을 취해. 다음 시간에 더 배울 건데. 자, 이제 고려 볼게.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되는 거야. 자, 후고구려, 궁예 밑에서 얘를 몰아내고 이제 세운 게 고려인데 901년이었잖아. 17년 후에 왕건이 이제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를 만든 거야. 918년이야. 자, 궁예 같은 경우가 정치를 처음에 잘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변질돼가지고 애가 좀 이상해져. 그래서 자기를 미륵불이라 그래. 얘네 그 짤 도는 영상 많잖아. 누가 이제 기침했는데 누구인가? 해가지고 머리에 마구니가 꼈구나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미친 거야. 자기가 미륵불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대. 관심법이라 그러지. 그래서 자기 와이프는 자기 아들들도 때려 죽여.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얘가 좀 잘할 것 같은 신하들, 앞으로 뜰 것 같은 신하들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마음을 읽어봤는데 너 나 배신하려고 그랬지. 죽여버렸단 말이야. 왕건도 사실은 여기 한번 꼈었어. 왕건도 사실 배신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는 했었지. 준비를 했었는데 궁예가 이제 왕건 딱 앉혀놓고 야, 너 나 배반하려고 그랬지. 너 반역하려고 그랬지. 이랬단 말이야. 네 하면 이제 죽는 거잖아. 아니요 해도 너 내가 관심법으로 읽을 줄 아는데 왜 거짓말 쳐 죽을 거 아니야. 그때 왕건이 뭐라고 했냐면 네, 반역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 사실은 이제 다른 신하가 이제 도와준 거거든. 그랬더니 궁예가 어머 너 솔직한데 해서 살려줬단 말이야. 이제 이런 일화들이 있어. 자, 궁예가 미륵불을 자처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왕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건이 뭐 되려고 했겠지만 이제 신하들이나 자기 와이프가 막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당신이 인덕도 좋고 인품도 좋고 하니까 덕도 많고 하니까 네가 이제 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돌맞아 죽겠죠. 그리고 나라 이름은 봐서 알겠지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라 이름 고구려를 계승한 거예요. 고려라 그랬고 나라가 철원에 있었다 그랬잖아.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긴 상태였지. 그래서 다시 송악으로 온 거야. 왜 송악으로 왔냐면
이 친구 근거지가 여기니까 그래. 이거 안 써놨구나. 얘 고향이 송악이야, 송악. 송악이라서 자기 아무래도 뿌리가 있는 곳에 와야 자기 친구들도 많고 프렌드들 많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정치하기 편하단 말이야. 송악으로 다시 옮겼어. 여기가 위치가 더 좋기도 하고 그래. 연호도 쓰는데 천수라는 연호를 썼어.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나라 힘이 되게 부강하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보자.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 호족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다르게 했어. 호족들을 통합시켜. 호족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되게 겸손한 자세로 친하게 지냈고, 또 하나 신라에 되게 안 좋겠다 그랬잖아. 반신라적인 정책을 모습을 보였다 그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라에 되게 우호적이었단 말이야. 그래도 신라의 잘못된 점만 우리가 도려내자. 신라는 우리 그래 뿌리가 있는 우리는 신라의 백성이지 않냐. 이런 의식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야. 아무리 그래도 전에 있었던 우리 나라고 한 나라였지 않냐. 이렇게 신라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중국이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그래도 중국을 지금 여기 국내 사정도 바쁜데 국외하고도 다른 나라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도 힘들잖아. 국내도 정리하기 힘든데 다른 나라도 신경 쓰면 힘드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고 교류를 맺었던 거야. 오케이? 이해했지?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그게 편했겠지. 왜냐하면 얘가 막 성장하고 있고 거란이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혼란한 시대에서 다른 나라에 서두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고려가 이렇게 친하게 손을 내미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겠지. 이 거란 같은 경우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야.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이 나라를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다음에 태조 왕건 정책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거란을 되게 적대시하는 모습이 나와. 그 부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고려 건국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민족 재통일이라고 해서 이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지. 918년에.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후백제라든지 신라를 어떻게 병합하게 됐는지, 어떻게 재통일을 하게 됐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재통일이고 제목은 완성된 건 936년입니다. 936년. 고려를 건국한 건 918년. 대략 18년이 걸렸네 하고. 자, 발해가 먼저 926년에 멸망합니다.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거란, 바이라고 할게요. 바이, 거란.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발해가 엄청나게 큰 나라야. 어쩌면 고구려보다 영토 면에서는 더 크거든. 물론 민족의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거란에 의해서 7일 만에 멸망하거든. 근데 부산에서 여기 어디야 서울까지 걸어서 간다고 하면 일주일 이상 걸릴 거 아니냐. 근데 이 넓은 발해를 7일 만에 멸망시켰다. 안시성 전투만 하더라도 한 몇십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 백두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해가 엄청난 이제 재앙이지, 재난. 그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고 정치하는 귀족들은 내분이 일어난 상태. 그때 이제 그런 영향,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서 멸망당한 거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 여하튼 거란에 의해서 발해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927년에 공산 전투라고 해서 지금의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누구의 싸움이냐면 이렇게 아까 왕건 대 견훤, 왕견 이렇게 쓸게. 왕건하고 이제 견훤하고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뭐 몇 번 맞붙었겠지. 근데 이때 엄청나게 큰 전투가 일어나. 그게 이제 공산 전투인데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기 이제 키워드만 써놓은 건데 그 신라에 가면 경주에 가면 포석정이라는 데가 있어. 포석정. 저번에 예전에 신라 문화파트 할 때 문화사 할 때 한번 사진도 보여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포석정에서 경희왕이 막 놀고 있었어. 놀고 있을 때 이제 이 견훤이 와가지고 경혜왕은 신라 마지막 이전의 왕이야. 경혜왕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 근데 그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라로 쳐들어간다.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왕건이 도와주러 와. 근데 이미 좀 늦었지. 그 전에 이제 경혜왕이 먼저 살해를 당하고 다시 이제 후백제로 돌아가는 길에 왕건을 만나. 그게 대구야. 지금 팔공산 전투가 일어나. 여기서 이제 왕건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왕건이 엄청나게 대패를 해. 사실 목숨의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되거든.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요때 왕건을 대신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죽는 장군이 등장하지. 그게 이제 신순겸이야. 신순겸하고 김락이라는 장군이 대신해서 이제 죽었단 말이야. 그 왕건은 그 견훤의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니네 도망갈 때 큰 길로 도망갈래? 사람들이 다 보이는 큰 길로 도망갈래? 아니면 산속,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길 같지 않은 길로 도망갈래? 길 같지 않은 길로 도망가야지. 그래서 얘도 이제 산으로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갈 때 이제 이 왕건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스님들이거든. 보통 이제 절에 이제 숨어 있단 말이야. 산에 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절에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 견훤이 뒤쫓아와. 그래서 너 여기 왕건 숨은 거 내가 다 안다. 왕건 어딨냐 했을 때 사실 여기 숨었었는데 왕건이 오른쪽 길로 갔다. 이렇게 거짓말 해주는 거야. 왼쪽 길로 왕건을 보내놓고 견훤한테는 왕건 오른쪽 길로 갔다. 그러니까 쫓아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왕건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민족을 재통일하고 이제 왕으로서 불교에 관한 이제 정책도 펴는데, 불교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절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펴. 그때 아무래도 공산전투 때 927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았던 그런 스님들한테 고마움, 그 스님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여하튼 왕건이 죽을 뻔했고 대신 죽은 게 신순겸하고 김락이다 정도 알아놓으면 돼. 이때 신순겸이 진짜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 그 왕건이 되게 슬퍼했어. 신순겸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신순겸은 이제 머리를 찾지 못한 거야. 또 죽었는데 돌려주지도 않았고, 후백제에서. 그래서 이제 몸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얼굴이 없는데 장례 치르기도 되게 좀 그렇고 해서 이 얼굴을 황금으로 만들으라고 제작을 해요. 황금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묘를 하는데 가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도굴 할까봐. 도굴꾼들이 이 신순겸의 머리가 다 금으로 돼 있대 해서 도굴 할까봐 묘를,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 춘천이라는 설도 있고 뭐 어디 있는데 아직도 정확히 진짜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 자, 그랬던 이제 사건이 공산전투야. 그리고 이제 고창전투는 이제 930년인데 이 전에 이걸 잠깐 빼먹고 했네. 이 발해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 발해 왕자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게 대광현이라는 왕자가 이제 고려 왕건한테 온단 말이야. 도와달라고. 이제 얘 혼자 오진 않았겠지. 유민들을 데리고 왔겠지. 그래서 이 대광현을 이제 포용을 해주는 거야. 연도는 대략 이제 934년 정도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광현도 품게 되니까, 발해도 우리가 품었다. 발해도 한 나라다, 한 민족이다. 나라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잖아. 우리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고려라는 거. 다시 넘어갈게요. 자, 공산전투에서 고창전투까지 3년이 있는데 이동안 후백제랑 저번에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백제랑 후고구려는 호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호족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어. 호족하고 되게 잘 지내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견제했단 말이야. 근데 왕건 같은 경우는 견제하지 않았어. 호족들을 품어줬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 나는 부족한데 옆에 친구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랑 같이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친구한테서 채우는 거지. 진짜 멋있지 않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왕건이. 3년 동안에 많은 호족들이 왕건 편에 서게 돼. 그래서 왕건을 되게 많이 도와줘. 그래서 이 고창전투는 지금의 안동지역이야. 안동지역인데, 여기서 싸워가지고 다시 이제 왕건하고 견훤하고 싸워. 여기서 이제 왕건이 공산전투에서는 졌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견훤이 져. 견훤이. 왕건이 싸움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호족들하고의 연대가 잘 된 거지. 연합을 잘해서 많은 호족들이 도와줬다라고 보면 돼. 자, 이제 고창전투에서 이제 운주성 전투로 가는데, 이건 사실 몰라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재밌는 게 아니라 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 이 견훤의 이 신하 중에 공직이라는 정말 충직한 신하가 있었어. 근데 얘가 자꾸 이제 견훤한테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호족들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 같이 이제 연합을 해야 되고, 왕건이 잘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들어먹지를 않아, 견훤이. 그래서, 여기는 견훤은 결국에는 왕건한테 지게 돼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가. 도망갈 때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런가, 이제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 자기 자녀들 데리고 나오지 못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왕건한테 이제 항복하고 공직이라는 신하는 이제 그렇게 갔어. 호족이었겠지, 걔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훤이 빡쳐가지고 이제 그 공직이라는 신하의 두 자녀, 이제 뭐 아들, 딸들을 다리 힘줄을 끊어버려. 오금줄이라 그래. 여기 그 무릎 뒤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야. 장애인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끊어가지고.
나쁜 거지. 이제 그 사실을 아니까 이제 공직은 얼마나 슬펐겠어. 근데 그거를 같이 슬퍼졌단 말이야. 왕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소문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더 왕건의 위세는 더 올라가게 돼 있지. 와, 이 호족들을 끌어안아주고 같이 슬픔을 나눠주는 그런 왕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호족들이 이제 왕건 편에 더 돌아서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져. 운주성 전투. 당연히 이것도 이제 뭐 왕건하고 견훤이었겠지만 견훤이 지겠지. 계속 그러니까 공산 전투만 왕건이 졌고 나머지는 다 왕건이 이겼다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35년에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야. 실제 이름은 김부라 그래. 본명은 김부고 왕은 경순왕이라 그랬어. 근데 얘가 딱 봤을 때 자기 이제 경혜왕을 도와준 것도 사실은 도와주진 못했지 실제적으로. 근데 경혜왕이 위협에 처할 때 이제 와준 게 왕건이잖아. 견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근데 경순왕이 봤을 때, 야, 우리 신라는 어차피 망했는데 고려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게 좋을까, 후백제한테 갖다 바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야. 당연히 왕건이겠지. 인품으로 보나 뭐 어느 면으로 보나. 그래서 왕건한테 귀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친 거야. 신라를. 신라는 없어지게 되겠지. 935년입니다. 35년이야. 그리고 이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후백제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 그때 견훤이 봤을 때 첫째 아들 신검이라고 있는데 얘가 사실 공이 되게 많아. 전투에서 활약도 많이 했었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가 딱 보니까 자기랑 비슷해. 성격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되게 지랄 맞아. 그래서 얘한테 왕권을 물려주게 되면 우리 후백제가 와 진짜 망할 수 있겠구나. 이제 좀 나이 좀 먹으면서 좀 많이 깨지면서 이제 반성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괜찮은 아들, 자기 넷째 아들을 되게 좋아했거든. 금강이라 그래. 여기 써놨네. 첫째 아들 신검하고 이제 견훤은 금강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열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금강을 이제 죽여버리고 또 아빠를 유폐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게 어디다 있냐면 김제에 있는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가둬버린 거야. 그때 이제 견훤이 이거 얼마나 비참하냐. 자기 아들한테 가둠당하고 막 이러니까, 감금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이제 정설은 아닌데, 뭐 옷을 빨갛게 벗고 이제 도망갔대. 되게 급하게 도망갔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을 빨개 벗고 이제 가면 보호색이래. 그래서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도망갔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갔겠어? 자기 라이벌이었던 왕건한테 갔어. 왕건, 나 같으면 내가 왕건이면은 견훤 이놈의 새끼 내 신승겸도 죽였고 길막도 죽였네 해서 막 죽일 거 아니야. 근데 왕건은 그러지 않았어. 나랑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지. 그 왕건이 견훤조차도 품어줘. 자기 거의 아버지 뻘이거든. 품어준단 말이야. 견훤이 막 울면서 내가 잘못해서 막 오니까 품어줬어.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제 견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아들 좀 죽여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막 나 좀 죽여줘. 우리 아들 좀 죽여줘.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936년에 1,2천 전투야.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왕검하고 신검이겠지. 왕건하고 신검. 그래서 이제 고구려랑 후백제. 당연히 왕건이 이겨. 딱 잡고 보니까 거의 청년 나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딱 보고 이제 신검을 잡고 보니까. 근데 견훤은 자기 아들을 죽여달라고 그랬어. 근데 왕건은 죽이지 않아. 딱 보니까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좀 혈기왕성할 때 좀 실수를 했나 보지. 아버지의 좀 반역을 들었나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푹 받아줬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견훤이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등에 막 등창이 나. 막 이제 스트레스가 과하면 그렇게 된대. 그래서 그 등창 나가지고 스트레스로 죽어. 되게 웃기지 않니?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게 936년이야. 936년. 민족을 재통일했다라는 거. 이제 고려라는 나라밖에 없어. 한반도에는 고려밖에 없다. 발해도 멸망해서 없는 거고. 그러면 민족을 재통일한 거에 대해서 무슨 의의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민족을 다시 재통일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후백제 멸망시키고,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멸망시키기 전에 신라가 경순왕이 나를 가지고 갖다 줬잖아. 이제 갖다 바쳤잖아. 이제 그거와 함께 발해가 멸망시키면서 다시 한반도로 민족을 재통일했다. 이 과정이 이제 의의가 있는 거고, 신라랑 굳이 비교하자면 외세 개입이 없었어. 신라는 누구 끌어들였니? 당나라 끌어들였잖아. 당나라. 나당 연합군으로 해서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대동강 이남의 땅만 얻고 그 이북은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 외세 개입이 없이. 물론 중국이 5대 십국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세 개입이 없으니까 자주적인 통일이 됐다. 우리도 통일을 할 때 이제 뭐 국제관계가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게 굉장히 맞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1972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김일성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제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 뭐 이제 평화 통일을 하자라는 것들. 나중에 이제 현대사 가면 더 배울 거야.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외세 개입이 있으면 얘네들도 저번에 봤잖아. 신라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야욕이 드러나거든. 왜냐면 좀 아쉽잖아.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빼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사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의 힘도 있었지. 사실은 우리나라도 많이 독립군들이 활약을 했지만 외부의 도움, 특히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도움이 되게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에 이렇게 갈라졌잖아. 걔네들의 이권 다툼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자주적인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통일을 할 때 우리나라가 좀 큰 역할을 해서 이제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